학자들은 이 집단 선택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집단 선택설이라는 것은 개체 선택론자들과 대비되기도 했었지. 그런데 나 이 집단 선택설에 대한 예시가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집단이 모두 이타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다. 노동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다. 다른 수준에서 보면 국가는 우리의 이타적 자기 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한다. 그치? 어떤 집단이든 이타와 이기가 공존해 있어. 자, 그런데 유전자 얘기인 거지. 유전자가 이타적이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이타적인 무리가 많아. 그럼 그 이타적인 무리는 유전자를 생존시킬 수 있을까? 결국엔 이타적인 집단은 자기의 희생을 정보화하기 때문에 그 종족이, 그 집단이 살아남기 어렵고, 이기적인 집단 또한 이기적인 유전 정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들 이기적이기 위하여 결국엔 그 종족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예시가, 바로 집단 선택설에 대한 예시가 재밌었거든. 자, 여기에 싸움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어느 수준의 이타주의가 바람직한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보면, 집단 선택론자도 경쟁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경쟁 집단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원이나 군인들처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자기 집단의 편을 든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 선택론자가 어느 수준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은 질문할 가치가 있다. 만약 선택이 같은 종 내에 집단 간이나 다른 종 간에서 일어난다면 왜 더 큰 집단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종은 속에 속하고 속은 목은 강에 속한다. 사자와 영양은 둘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표유강의 일원이다. 그렇다면 사자는 표유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가? 분명 표유 동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자는 영양 대신에 새나 파충류를 사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척추동물 문 전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똑같이 젖을 먹여 키우는 영양이나 사자는 같은 목에 속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유전자적으로 말했을 때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집단으로 봤을 때는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런데 왜 사자는 먹이로 영양을 선택하는가?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젖을 먹여 키우는 애들끼리는 이타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같이 생존에 협력해야지. 그러므로 영양을 먹이로 삼는 것보다 오히려 젖을 먹이지 않는 파충류를 먹어야지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적으로만 생각해야 하는가? 왜 더 큰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가? 사자와 영양이라는 종족은 있지만 사자와 영양이라고 하는 이 종족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유전자적으로 공통됨은 젖을 먹여 키우는 종족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더 큰 집단으로 묶어서 봤을 때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지. 또 다른 큰 집단으로 봤을 때 파충류와 포유류를 분리해서 오히려 포유류 대 척추동물 대 파충류로 분리해도 될 텐데 왜 유전자적으로는 더 큰 종족이 아니라 작은 집단으로 형성이 되고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는가? 재밌지 않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기적이기만 하는가? 이타적이기만 하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러면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또는 더 세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만 더 진지하게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